네, 사회복지법제론의 마지막 역대 기출 문제 소주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방대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총 8가지 과목, 그 중에서도 마지막 소주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오늘 문제 풀이 진행할 건데요. 사회복지법제론 안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다음 사회서비스 나오죠. 그 다양한 사회서비스 법률들 가운데서 뒷부분에 해당이 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례들에 관한 기출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기출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8회 때 75번이었고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 말한다.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인 자 아동으로 보고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실태조사 3년마다는 맞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다문화 가족과 마찬가지로 이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가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고요. 3번 시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 따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지자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요. 다 맞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7회 때 74번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맞는 설명이고요.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보조하여야만 한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3번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 설치 운영 가능하고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그렇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상담소의 업무. 사회복지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암기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을 거쳐서 피해자를 이제 보호해야 하는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상담소는. 그리고 보호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치 운영합니다. 인가를 받아서 설치 운영한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고 했기 때문에 정답 2번입니다. 네, 16회 때 66번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 관련기관 시설과의 연계, 가정폭력 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이렇게 있는데 1번, 2번 다 맞지만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는 전화센터에서는 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죠. 3번 해당하지 않고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임시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도 역시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13회 때 69번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2년 아니고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단기보호시설로 말합니다. 보호시설에는
자, 상담원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데요. 뒷부분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은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근데 모두 두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맞지 않는 지문이고요. 자, 국가나 지자체는 보호시설을 설치, 역시 운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 아니고 운영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 명하는 것은 보호시설의 장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5번인데요.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숙식 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구상권 청구라고 하죠. 구상할 수 있다. 자, 5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출 문제입니다. 19회 때 74번이었고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할 수 있다. 네, 당연히 아닌 거죠. 옳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이었고요.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이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 2, 3, 4, 5번이 맞는 설명이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8회 때 74번 기출이었고요. 자, 역시 암기가 필요한 문제였어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자, 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는데 자, 1번에 일반 보호시설, 그리고 3번 외국인 보호시설, 4번 특별지원 보호시설, 다 보호자가 들어가죠. 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이렇게 보호시설이 들어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애인 보호시설까지 해서 4개의 보호시설과 그리고 5번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두 가지 더 추가해서 6가지가 시설의 종류에 해당이 되고 지문 2번의 상담지원시설은 자, 법률상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7회) 때 73번이었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운영 맞고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도 맞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예방에 대한 조사양도 교육 및 홍보 필요하고요.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 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모두 다 맞죠. 자, 정답 5번이었습니다. 15회 때 67번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보호시설의 입소 기간은 1년 이내이나 또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요. 2번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해고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지자체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도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죠. 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1년에서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1번 지문 중요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회복지법제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의 마지막 소주제 판례에 관한 기출인데요. 자,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들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어떻게 내렸었는지 그 판례를 문제화를 만든 건데 어떤 거를 사회복지법에서는 중요시 여겼는지 그런 흐름을 조금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19회 때 75번이었고요. 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있죠. 자, 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국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 실효성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라고 헌재는 결정했습니다. 4번 고용부담금 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 간에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죠. 고용부담금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헌재는 판결합니다. 자, 4번도 맞고요. 5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자, 맞지 않습니다. 헌재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15회 때 73번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민연금제도는 다음 세대에서 현재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아닙니다. 이렇게 세대, 그러니까 다른 세대 간의 재분배라기보다는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일 경우에 세대 내의 재분배에 더 유리한 기능입니다. 자, 헌재 결정 내용은 아닙니다. 1번은. 자, 2번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 없다. 맞고요. 자, 기여보험료인 거죠. 자, 조세가 아니고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헌재는 결정합니다. 자, 4번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요. 공적연금 수급권은 재산권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자, 13회 때 74번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헌재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 4번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이 저상버스에 관련된 이제 이후에도 현재 판례가 나오게 되는데 자주 등장합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헌법에서는 중요하고요. 자, 그럼 1, 2, 3, 5번은 아닌 거죠.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아니라고 본 겁니다. 맞지 않고요. 자, 2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 행위는 이사회의 의결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아닙니다. 자, 3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 완납할 때까지 급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이다? 아닙니다. 체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급여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본 거죠. 판결 내용이 3번은 아닌 거고요. 5번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 징수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이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맞는 내용은 4번이었습니다. 저상버스가 헌법상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되었습니다. 다음 11회 때 66번이었고요.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 1번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맞고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 징수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라고 결정한 것도 판결의 내용입니다.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의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도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역시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맞고요. 4번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하기 위한 법규 제정 안 했다고 해서 위헌이다라고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결 내용과 다른 것은 4번이 정답이었고요. 5번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도 나오죠.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문제에서 또 저상버스 도입이 헌법상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11회 때 66번은 정답 4번입니다. 마지막 판례였는데요. 9회 때 65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민연금법상 병급 조정은 평등권 침해하는 것 아니다라고 본 거 맞고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 징수 또한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 저상버스가 헌법으로부터 나오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입 요청을 거부한 것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3번도 결정 내용이고요. 4번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을 하여 얻은 보상금을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했는데요. 결정 내용이 아닙니다. 정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5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헌재가 판결 또는 결정을 했습니다. 4번에 기본 재산을 허가 없이 이미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적이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과목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응시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역대 약 한 10년 정도 같아요. 10회 정도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나름대로 나누어서 풀어보았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문제 제공자들의 그 의중을 조금 파악한 이후에 기출문제 읽고 나서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요약서나 기본서를 통해서 좀 더 보충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시면 충분히 1급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